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주제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회사 퇴직 후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고 퇴직을 하면 이제 좀 편하게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정든 직장을 떠난 뒤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는커녕 당혹감, 외로움, 경제적 압박, 심리적 공허감까지 겪게 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퇴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10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처법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회사에 다닐 땐 내 이름 앞에 직함이 따라붙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매일 실감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그냥 백수나 아저씨가 되어버리는 느낌의 당황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항상 중심이던 사람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현실을 겪게 되거나 명함 한 장 없이 동창회에 나가서 뭐라고 자기소개를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 또 손주 돌보는 일 외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이럴 때는 지금부터 나의 새로운 이름표를 만들어야 해요. 작은 취미든 지역 모임 활동이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퇴직 후 가장 크게 와닿는 건 바로 경제적인 현실이에요. 현역 시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지만 퇴직 후엔 그게 뚝 끊기죠. 물론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비와 예비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녀 결혼 비용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 또는 집 수리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여유롭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도 몰라서 사기에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퇴직 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10년, 20년을 위한 구체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능한 한 생활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은 많아졌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게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의도 하고 야근도 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갑자기 하루 종일 비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고 밥 먹고 TV 보다 보면 벌써 저녁이고 그렇게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처음엔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까지 밀려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오히려 시간표가 더 중요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취미 활동이나 공부하는 시간도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 인간관계가 확 줄어든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회사에 있을 땐 매일같이 누구와든 대화하고 회의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는데 퇴직을 하면 그 관계들이 점점 끊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퇴직한 지 6개월만 지나면 회사 후배들한테 연락 한 통 오는 일도 드물어지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결국은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예전엔 전화하면 바로 나와주던 친구들도 각자의 일상에 바쁘다 보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고립감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소속감을 잃게 되는데요. 이럴 땐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데 꾸준히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화하고 웃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집에서는 잠깐 얼굴만 마주치고 지나가던 사이였는데 퇴직 후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말 그대로 수문의 시간 함께하는 생활이 되거든요. 처음엔 좋을 줄 알았는데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다투게 되거나 서로가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늘 하던 집안일에 참견하면서 잔소리를 하게 된다든가,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답답해한다든가, 또는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기대감도 없어지면서 서먹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하루 중 각자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새로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산책이라든지 요리나 텃밭 가꾸기처럼 소소한 것부터 함께 시작하면 부부 관계에 활기가 생깁니다. 여섯째, 건강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현역 시절에는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도 미루고 아파도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퇴직 후에는 오히려 몸에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소화가 안 돼서 매일 더부룩하거나 잠을 깊이 못 자고 새벽에 자꾸 깨는 등의 증상이 점점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기검진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체크하고 이상 신호를 미리 발견하는 게 핵심이에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기본이고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일곱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요. 퇴직 후엔 아무래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때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 방식에 부모가 자꾸 간섭하게 되거나 자녀는 부모를 여전히 의지할 존재로 보지만 부모는 점점 힘에 부치게 되는 경우 혹은 생활비나 주거, 공간 문제로 부딪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너무 간섭하지 않되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는 균형이 중요해요. 성인이 된 자녀와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는 걸 인식하고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덟째,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일할 때는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퇴직 후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뉴스나 신문을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게 남 얘기 같고 사회 변화에 점점 관심이 멀어지면서 대화 주제에서도 뒤처진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회적 역할이라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청소년 멘토링, 반려동물 보호 활동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홉째,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쉬워요. 같은 시기에 퇴직한 동료나 친구들 중엔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컨설팅이나 강의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든지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친구를 보며 괜히 초라해진다든지 하는 순간들이요. 이런 비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각자 인생의 속도가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없거든요. 오히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열째, 무엇보다 가장 큰 적은 무의미함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거나 혼잣말로 하루를 보내며 점점 외로움에 빠지는 분들, 혹은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 글쓰기, 전화 한 통하기, 식사 만들기처럼 사소한 일이더라도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는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직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10가지 현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갑작스러운 경제적 압박, 무기력해지는 시간들, 끊겨버리는 인간관계, 그리고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부부 사이와 자녀와의 거리감까지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요. 여기에 더해 건강 문제,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마지막엔 삶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까지. 생각보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과는 꽤나 거리가 멀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지금부터 다시 인생 2막을 설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고 일상의 루틴을 다시 짜고 관계를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가꾸고 나만의 역할을 찾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주변에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